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AI 전쌤입니다. 오늘 제 복장이 좀 평소와 다르죠? 오늘은 저희 학교 체육대회를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티로 이 맨유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제가 토트넘 팬인데 뭐 맨유도 나쁘지 않네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저의 이름이에요. AI 전. 괜찮죠? 요즘 제가 바빠가지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죄송하고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AI 시대에 AI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를 사용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 스타트 위드 Y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이먼 시넥의 특별한 사람들, 엄청난 성취를 이뤘던 기업, 개인들은 다 Y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그에 대한 스스로 대답을 할 수 있다라면 스스로도 동기부여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이유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AI를 해야만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편리함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AI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쪽을 보시면 돈을 내고 다니는 길이고 이쪽은 하이패스 길입니다. 제가 하이패스를 쓰다가 어느 날 하이패스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평소보다도 몇 배나 시간이 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인데 이 하이패스 기술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불편함과 편리함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곳은 기차 매표소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차표를 끊죠? 네, 저도 젊은 사람이라 스마트폰으로 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코레일 앱을 쓰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꼭 기차역까지 가셔서 매표를 하십니다. 정말 많이 불편하고 힘드시겠죠? 우리는 집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이걸 매표할 수 있는데, 네. 보시면 은행 창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대부분 있으시죠.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뭐 카카오 뱅크라든지 토스라든지 또는 각 은행의 앱을 이용해서 돈을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들을 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스마트폰 앱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렇게 불편한 일상을 살게 되죠. 키오스크입니다.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보고 그 뒤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간단한 기술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죠. 보시면 이런 간단한 기술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이 굉장히 사용하지 않으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반대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삶이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AI라는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용할 수 없으면 앞으로는 더 불편해질 것이고 사용할 수 있으면 앞으로 더 편리한 일상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세라라는 미국의 유명한 무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 CEO인 제프 메지온 칼다라는 분이 CNN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챗 GPT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곧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챗 GPT와 같은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익이 뭐냐? 생산성인데 우리가 AI를 두 번 사용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생산성입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생성형 AI 플랫폼 작업자 생산성이 14%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5,17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생성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14% 향상됐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100개 만드는 동안 114개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114분 동안 할 일을 100분 동안에 다 해냈다.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고객의 만족도도 개선되고 직원의 이직률도 감소하고 특히 초보자나 저능력자들이 더 큰 효과를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연구 결과만 봐도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생산성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빌 게이츠죠. AI 기술이 5년 안에 모든 업무에 침투해 생산성을 높일 것인데 현재 코더들, 프로그래머들을 얘기하는 거죠. AI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최대 50%까지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AI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1.5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OECD AI 보고서입니다. 직장인들 AI 사용에 업무에 도움을 받는데 AI 활용도 높지만 일자리 및 임금 감소가 우려된다라는 기사인데 OECD에서 발표하길 AI 쓰는 직장인 중 80%가 업무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조사 결과 근로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고용주까지 AI가 근로자 생산성과 근무 조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고용주들은 특히 AI로 인해 직원들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63%가, 금융업에서는 57%의 고용주가 AI를 활용하면 근로자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짜는 코더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 영역에서 AI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엄청난 생산성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금융 분야까지도 근로자의 19%는 향후 2년 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고 제조업 14%는 2년 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생산성의 차이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는 거죠. 미국 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생성 AI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봤더니 이 색깔은 6월달이고 작년 6월이고 빨간색, 이 주황색인가요? 작년 11월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직장인 74%가 생성형 AI를 써봤다.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국내 기업인 88%가 AI 도입을 했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글로벌 회계 컨설팅 법인 EY 환영에서 최근 2024 경제 전망 세미나에 참여한 국내 기업인 고위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내 기업 임원들이 79%는 AI와 데이터, 64%가 향후 2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할 분야고 실제로 국내 경영진 10명 중 9명은 AI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직장인들, 현업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위 경영진들까지 이 AI를 도입할 계획으로 발표된 거죠. 내 일자리 AI가 빼앗지 않을까? 아마존 웹서비스 연구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AI 역량 가속화, 아시아 태평양 근로자의 미래 일자리 준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AI 잘하는 직원의 임금이 오르고 한국 근로자 급여 18% 이상 상승될 것이고 루크 앤더슨 디렉터는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AI를 이해하는 다른 누군가에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 웹서비스 연구에서 AI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연봉이 18%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용주들은 AI 기술을 보유한 직원에게 평균 33% 이상의 높은 급여를 지급할 의향이 있다. AI를 사용하는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는 이유가 뭐죠?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굳이 많은 직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직원들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자른다니까. 경영주 입장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득인 거죠. 국내 근로자 연봉 AI 역량과 전문성에 따라 18%에서 29%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타났습니다. AI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은 월급이 오를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네, 심각한 얘기죠. AI 직업 도장 깨기. 이게 좀 심각한 그림인데 개발자도 누워있고 디자이너도 배우도 작가, 의사, 영화 감독도 다 누워 있습니다. AI가 우리 사람의 직업 하나하나를 지금 도장 깨기 하듯이 없애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AI를 사용해야 되는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존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AI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AI라는 그 존재는
도구예요.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도구 자체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 도구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 간다는 의미인 거죠. AI로 인한 미국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보시면 드롭박스라는 클라우드 기업인데 올해 4월 전체 직원의 16%에 해당되는 500명을 해고하며 이는 AI 시대 도래에 대한 조치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AI 때문에 직원의 16%가 필요 없다 라는 발표인 거죠. 체그라는 미국의 교육기술 회사인데 작년 6월이죠. 직원의 4%를 해고했습니다. AI 때문에요. IBM은 30%가 5년 내에 AI로 자동화될 거기 때문에 7,800명이 이로 인해 일자리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많은 직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구글도 심지어 구글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분야가 이 광고 분야인데 3만 명 구조조정을 발표했죠. 그 이유를 AI에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구글 전체 매출의 80%가량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감원을 할 수밖에 없다. 감원해도 이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죠. AI로 인한 한국의 일자리, 한국도 심각합니다. 생산성 100배 높다. 챗GPT 일자리 잠식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현대백화점 작년 3월 신문 기사 AI 카피라이터 루이스를 도입했는데 1차 카피를 도출하는데 통상 2주 정도 걸렸는데 여러 명이 그런데 루이스는 3시간 만에 일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회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AI를 사용했더니 1차 카피라이터가 하는 일을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해내는 걸 본 거죠. 뿐만 아니라 CJ에도 성향 맞춤 AI 카피라이터, 주니어 카피라이터 할 일이 없어졌다. 대체하고 있는 거죠. 넥슨도 디지털 휴먼의 NPC라고 불리는 디지털 휴먼의 표정을 만드는 건 6명의 아티스트가 4, 5개월 작업해서 만들었는데 생성 AI는 몇 분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생산성이 100배 이상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점점 AI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거죠. AI를 사용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이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얼마 전 뉴스인데 국민은행의 콜센터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240명을 해고했죠. 그 이유는 인공지능 상담 서비스 도입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발표하고 자르려고 했는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다른 곳으로 업무를 바꿔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 현상을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생성형 AI가 낳을 새로운 격차인데 AI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학생들도 AI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과의 격차가 심해질 거고요. 저 같은 교사들도 AI를 사용할 줄 아는 교사와 사용하지 못하는 교사의 격차가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건 간에 AI로 그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월급도 오를 수 있고 심지어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무서우면서 심각한 얘기인 거죠. AI 시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이어링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인, 청년이 계단을 올라가면 힘센 사람이 가장 잘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때요? 여인, 노인, 어린아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AI가 그런 거예요. AI를 타면 IQ 50이나 300이나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AI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진다. 그렇게 보죠. 그런 게 현실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한계들도 이 AI를 활용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해도 AI를 활용해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도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AI를 도구로 훌륭한 도구로 바라보는 겁니다. 보시면 당당히 인공지능을 두려워 말라. 두 발로 달리던 인간이 말을 길들여 탔듯이 마차를 타던 인간이 자동차에 올라탔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인공지능에 올라타 고삐를 쥐라. 말 뒤를 어물쩍 쫓아가다 뒷발에 차이지 않게 조심하라. 말 위에 타서 고삐를 쥔 인간이 새로운 기사도 이야기를 쓸 수 있다. AI를 도구로 생각하고 이 훌륭한 도구를 마음껏 사용해봐라. 이런 의미인 거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무섭죠. 두렵죠.
나의 일자리를 AI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일자리를 많이 가져간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AI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고 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AI를 사용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좀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AI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AI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AI가 우리의 직업을, 나의 일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AI를 잘 사용하는,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라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열리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AI에 대해서 탐구해가고 공부해갔으면 좋겠고요. AI를 무기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안녕.